이미 전문의가 되셔서 일하면서 돈 벌고 계시는 선배 의사분들이 너무 무심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의사인가? 전공의나 의대생인 것 같아요. 실제로 교수님들과 개원이들이 진짜 총파업을 하게 되면은 진짜 너무 많은 사고가 일어나게 되겠죠. 사람이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어도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파업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내 가족, 내 친구면은 그 파업 지지할 수 있겠어요? 마디마디 속 이야기, 우리 동네 정형외과! 얼마 전에 저희가 올렸던 콘텐츠 중에 대한민국 의료 현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진 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댓글들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읽어봤죠. 왜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린 적이 없잖아. 의대생들의 빼앗긴 시간들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전공의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의대생들이 지금 학업을 중단한 상태다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그분들은 사실 그 시간을 정말 그냥 버리는 거거든요. 전공의 선생들은 사직을 한 상태니까 뭐 개인적으로 다른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럴 수 있는데 의대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다고 학교를 그만두고 나갈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저희도 당연히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사실 더 걱정인데 일단 지금 증원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1,500명 정도의 학생이 추가로 증원돼서 총 4,500명 정도의 신입생이 생길 거라고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학생들은 수업을 다 거부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유급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통으로 유급된 3,000명 매 학년당 더하기 이제 신입생 4,500명을 즉 7,500명의 1학년생을 한꺼번에 교육해야 되는 상황이 내년에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의대생들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일반 시민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의사한테 치료를 받거나 이런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든지 간에 의대생들을 교육시켜서 배출할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다만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밀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밀린 거를 해소하는데 몇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고 그러는 와중에 분명히 비는 해가 생깁니다. 당장 올해가 비어요. 왜냐면 졸업한 학생들이 없으니까 인턴이 없고 전공 1년차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니까 이렇게 공백이 생긴 걸로 인한 피해는 누군가 보겠죠. 그 누구가 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제 부모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의사 수급이 원활치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필연적이죠.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공의가 안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필수과 교수들이 대학병원을 떠나고 있어요. 내년에 정말 큰일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문제죠, 실제로. 저희 서울대병원에 계시는 간이식하는 교수님도 그만두시고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계속 생기고 있는 게 진짜 제일 현실적인 문제죠.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버티면서 밀린 수술들을 이렇게 조금씩 해주고 계신 선생님들이 떠나기 시작하니까 의료에 더 이제 공백이 정말 심각한 문제죠. 필수과 교수님들이라는 존재를 뭐 쉽게 생각할 게 아니거든요. 또 뽑으면 되지. 그게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한번 뽑아서 그 필수과 교수님들로서의 뭐 쉽게 말하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그걸 하겠다고 하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 가치가 높은 분들인 거예요. 근데 그 한 분 한 분이 없어지면서 자산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필수과 교수들이 대학을 떠나버리면 우리나라는 이제 전투기 조종사가 없는 공군을 보유한 군대 같은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전투기가 1,000대 10,000대 있으면 뭐예요? 전투기를 못 날리는데. 구독! 이미 전문의가 되셔서 일하면서 돈 벌고 계시는 선배 의사분들이 너무 무심한 것 같습니다. 의료계가 망가지고 있는데 아무 목소리도 안 내고 일만 하고 있는 거 보면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는 뻔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의대 교수님들로부터 개연애들까지 기득권 의사들의 세계는 참 공고하고도 염치 없게 느껴집니다. 이분이 의사인가? 전공의나 의대생인 것 같아요. 무심하다기보다는 저희가 만약에 그렇다고 이제 뭐 파업 같은 거 있잖아요. 의사 전체 파업, 총파업 그거를 길게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일단 국민 반발이 너무 심하고 실제로 교수님들과 개원이들이 진짜 총파업을 하게 되면은 진짜 너무 많은 사고가 일어나게 되겠죠.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발생하면은 당연히 의사에게 돌리겠죠. 그런 책임들을. 아니 그리고 누가 책임을 지고 말고를 떠나서 전체 의사 총파업을 하면 사람이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어도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파업을 해야 된다고요. 사람 목숨을 걸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내 가족, 내 친구면은 그 파업 지지할 수 있겠어요? 거꾸로 지금 대학병원의 교수들이 버티고 있고 개원가가 버티고 있고 선배 의사들이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고 환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지금 파업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교수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엄청 고군분투하고 계시거든요. 동기 중에도 이제 의대 교수가 있고 보면은 오랜만에 만났는데 얼굴 색이 너무 사색이 돼서 이제 눈도 퀭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이제 밤에 당직을 서고 이러면서 엄청 힘들게 그 빈자리를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전공의들이 이렇게 뒤에서 투쟁이라고 하면 투쟁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도 그만두고 싶어 죽겠는데 자기 건강 지금 너무 안 좋은데 근데 책임감과 사명감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대학 교수들, 종합병원 선생님들 많습니다. 좋아요. 그 밑에 또 어떤 분이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꿀빠니까 신난 놈이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흔히 이제 2차 병원급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하고 있는 병원은 전혀라고 해도 좋을 만큼 이익은 없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대학병원에서 하실 분들이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시는 게 아니었거든요. 원래부터. 그렇기 때문에 아무 차이는 없고 오히려 저희 병원에서 환자분들 보다가 뭔가 다른 쪽으로 내과적인 혹은 뭐 외과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거나 해갖고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 전원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도 심장 수술을 해가지고 뭐 골절인데 뭐 마취하는데 위험해가지고 이거는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좀 어려우니까 서울대병원에서 하셨으니까 가세요 했는데 서울대병원 안 되고 밤새 돌아다니시다가 결국은 이제 영등포에 있는 대학병원 가셔가지고 다음날 오후인가 뭐 그때 수술 받는다고 입원하신다고 이제 들었어요. 진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게. 다음 댓글 중에 하나가 이제 완전 남의 얘기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희의 얘기고 모든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본인에게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남 얘기하듯이 남 편하게 얘기하듯이 얘기한다 뭐 이런 편하게 얘기인 거 아닐까? 아, 웃으면서 얘기한다는 댓글이 있었어. 울 수는 없어가지고. 무거운 내용이라고 울 수는 없어가지고 의료 시스템이 망가지는 걸 의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라는 댓글이 있는데 의사가 고민한다기보다는 저희도 이제 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망가지면 사실은 우주적으로 좋은 이 대한민국 의료를 저희가 이용을 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뭐 그거는 뭐 의사라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있는 의료 소비자로서 저희가 걱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의합니다. 또 이런 댓글도 있네요. 저도 한때 중환자 의학 전문의를 생각하고 어딘가에 홀린 듯이 내과 전공의로 들어갔고 대학원도 시작했는데 세상이 저를 정신 차리게 해줬어요. 이제 다시는 그런 바이탈 뽕에 취할 일은 없을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가장 문제죠. 이게 가장 전공의들이 바이탈뽕에서 벗어나고 있는 뽕에서 깨어난다는 그러니까 이 정부의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거예요. 생명을 다루는 바이탈과를 하는 의사들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다. 이 사람들은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소방관, 뭐 군인, 경찰관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존중을 표하잖아요. 그 이상은 아닐지언정 적어도 그 정도의 존중은 사회가 보여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런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나면 사회적 자본이 붕괴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앙상한 자본의 논리죠. 그냥 돈과 노동 강도로만 과를 선택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내외산소 흉신응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 이런 굉장히 반가운 댓글도 하나 있네요. 동영아 이렇게라도 얼굴 보니 너무 반가워. 이렇게라도. 예, 대학 다닐 때 룸메이트였던 반갑다 근철아. 알림 설정? 최근에 나라에 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차단될 뻔했잖아. 그러니까 전공의 선생님들 처단되실 뻔했는데 어쨌든 애초에 이게 시작된 게 정책이었죠. 그 정책을 만든 사람들 정부가 문제의 근원이었었으니까 그 정부가 지금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부가 어떻게 들어설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더 알 수가 없게 돼버렸다. 지금은 뭐 정부하고 협상을 하거나 이런 일도 사실상 하기가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최소한 몇 개월 정도는 이 사태가 더 장기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